유태인들의 공부법 중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중요한 것은 동화 구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짓은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생동감 있게 하면 아이들은 책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인물의 대사를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하게 되고 후에 책의 내용으로 연극을 만들기도 해서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능력도 생긴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실감나게 책을 읽어준다면 주입식의 교육보다는 창의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우는 데 훨씬 효과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돌고래 돌잔치. 박성우. 돌고래 돌잔치 선물로 무엇을 사줄까? 멸치를 사줄까? 멸치가 불쌍해. 꽁치를 사줄까? 꽁치가 불쌍해. 그럼 돌멩이를 사줄까? 돌고래가 불쌍해. 네, 박성우 시인의 돌고래 돌잔치였습니다. 재밌는데요? 아주 짧은 시였죠. 네. 네. 돌고래가 불쌍해. 근데 돌고래가 불쌍해. 돌멩이 사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돌고래가 돌멩이 꿀꺽해가지고 이제 배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멸치 사주면 멸치가 불쌍하고 꽁치를 사주면 꽁치가 꽁치가 불쌍해. 재밌네요. 큰일 났네요. 네. 뭘 선물을 할까? 네.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재미있고 짧은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 돌자로 시작하는 말은 돌고래? 뭐죠? 돌멩이? 돌고래 돌멩이 돌잔치 돌사진 돌다리 돌미역 이렇게 하는 거죠. 와 끝말잇기가 아니라 진짜 첫말잇기네요. 첫말잇기. 네, 첫말잇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시작했느냐면요. 네, 오늘은 동요 제목 끝말잇기 좀 해보려고. 첫말잇기가 아니라 끝말잇기. 네. 재밌는데요. 동요 네. 제목으로 끝말잇기. 그렇죠. 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시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작할 때는 첫말잇기를 했으니까 네. 첫 곡 들려드리고 본격적인 동요 제목 끝말잇기 끝말잇기. 네, 해보겠습니다. 네. 첫 곡은 윤극영 작사 작곡 반달부터 듣고 토크 나누겠습니다.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 개소나
네, 첫 곡으로 윤극영 작사 작곡 반달 김나영 노래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요 제목 끝말잇기로 동요를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이 반달이었으니까 다음은 다음 달로 노래는 시작. 달로 시작하는 네. 동요를 들어야겠죠. 달로 시작한 동요가 또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의 하루? 달팽이 하루 있죠. 달팽이 하루. 근데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네. 달팽이 하루는 동만세에서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달로 시작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있을까요? 달 무슨 달? 그냥 달. 달. 달아달아 밝은 달. 그럼 그 달. 동요 아니에요. 네.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맞아, 네. 옛날도 많이 그랬죠. 달이 남산 위에만 뜨는 건 아닌데 옥션에도 뜹니다. 계속 걸어다니면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따라와요. 달이. 네, 맞아요. 달이 따라와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지 막 달이 따라다녀. 귀찮아 죽겠어. 달이 뜨면 마중 나오는 꽃이 있대요. 무슨 꽃인지 아시죠? 달맞이꽃? 저기 부산에 갔더니 달맞이 고개라고 있죠. 거기. 달맞이를 하는 고개인가 봐요. 거기. 달맞이. 그렇죠? 그러네요. 달맞이 고개 그러네요. 가보셨어요, 부산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거기 달맞이 고개 올라가기 전에 거기 미녀 해물장집이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 거기를 가봐야겠네요. 부산 여행 계획이 한 번 있는데 꼭 가볼게요. 그래요? 나중에 제가 맛집 쫙 리스트 뽑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달이 뜨면 마중 나오는 꽃. 네. 그 달맞이꽃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수은 작사, 박찬배 작곡, 달맞이꽃, 소리천사 중창단 노래입니다. 언제야 밤이 올까 이제야 달이 뜨가 한날 살포시 남자던 아기 꽃 하나 언제야 밤이 올까 이제야 달이 뜨가 한날 살포시 남자던 아기 꽃 하나 별빛이 날가 불이 켜고 달님이 우리에게 웃고 나오면 엄마 보니 나기처럼 환하게 웃는 꽃 달맞이 고기에 달빛이 내려오면 밤길은 기나기고 별빛이 날가 불이 켜고 달님이 우리에게 웃고 나오면 엄마 보니 나기처럼 환하게 웃는 꽃 달맞이 고기에 달빛이 내려오면 밤길은 기나기고 정수은 작사, 박찬배 작곡, 소리천사 중창단 노래로 달맞이꽃 들었습니다. 이 달맞이꽃은
7월에 노랗게 피어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예쁘겠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네. 이 약용으로 쓸모가 많은 꽃이래요. 옛날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네. 그 달맞이 꽃을 피부염이나 그런 종기를 치유하는 네, 그런 약재로도 썼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뿌리를 그 월견초라 그래서 네, 약재로 썼다고 합니다. 아하. 그 외에 씨로 만드는 그 기름들 달맞이 있잖아요. 씨. 달맞이 씨유, 음. 포도 씨유 뭐 이런 네, 것처럼 맞아요. 예, 달맞이 씨유가 있어서 음. 그 달맞이 씨유는 그 불포화 그 지방산, 지방산. 예, 리놀레산이라 그러죠. 네네. 이게 다량 함유가 되어 있대요. 건강식품이네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몸에 좋겠죠. 네. 달맞이꽃 한 포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씨가 적은 편이라서 기름을 막 짤만큼 막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래요. 그렇게 그만큼 씨앗을 귀하네요, 모으려면 그러면. 네, 음. 양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게요.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럽니다. 귀하겠어요. 네, 이 꽃을 두해살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달맞이 꽃에 대한 인디안 전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던 거니까. 네. 태양신을 숭배하는 어느 인디언 마을에 로즈라는 미모의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만큼 낮에 주로 활동했는데 유독 로즈만은 낮보다 밤을, 태양보다는 달을 더 좋아했습니다. 로즈의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결혼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에서 처녀를 고르는 순서는 규율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사냥감을 포획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데 1등 공신이었다든지 하는 순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고를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청혼을 받은 처녀는 절대 거절을 하면 안 되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축제 날이 되었고 로즈는 추장의 아들, 작은 아들이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고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는데 그러나 그는 로즈가 아닌 다른 처녀를 선택해 버렸고 덕분에 로즈는 다른 남자의 청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에 너무나도 화가 난 로즈는 청혼을 건넨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고 축제는 발칵 뒤집어졌죠. 로즈는 그녀를 따라 나온 병사들에게 잡혀 규율에 따라 귀신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즉시 추방이 되었다는데요. 추방된 로즈는 그곳에서 달의 추장의 작은 아들로 동일시 여기며 매일 밤마다 달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있고 1년이 흘렀고 추장의 작은 아들은 보는 눈을 피해 몰래 귀신의 골짜기를 찾았습니다. 그는 로즈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추장의 작은 아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달빛을 따라 피어난 한 송이 꽃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로즈는 죽어서 꽃이 되어 사랑했던 사람을 기다리듯이 밤이면 언제나 달을 보고 피어났던 것이었는데 이 꽃이 바로 달맞이 꽃입니다. 그리고 로즈가 추장의 아들과 사귀고 2년 만에 죽은 것이 달맞이 꽃이 2해살이 풀린 이유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전설이나 뭐 유래나 이런 것들은 좀 슬퍼요, 결말이. 왜 청혼을 다른 여자한테 그러니까 아, 뭐예요 그 작은 아들 황당했어요. 왜? 이랬다니까요. 둘이 사귀었는데 그러니까요.
로제를 선택해 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작은 아들. 네. 또 이런 전설을 알고 나니까 또 그 달맞이 꽃이 또 달라 새롭게, 보이죠? 예, 새로워 보이고 또 2년 동안 다 해. 그죠? 2년 살이. 그렇죠. 식물이라는 2년 만에 게-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추정의 아들과 2년 동안 사귀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배신이 있을 수가 있나. 자, 이제 달맞이 꽃의 끝말을 잇는 다음 곡 뭘까요? 꽃. 꽃. 꽃으로 시작하는 등등. 그러니까요. 네. 꽃 뭐가 있을까? 이겁니다. 김상년 작사, 김정철 작곡, 꽃구름 동동. 네, 김효진 노래로 들어볼게요. 네. 노을진 산마루에 꽃구름이 동동 구름이 강물되어 흘러 가는데 하얀 조각다리 붓배로 가면 산새들 한두 마리 사고기 된다 멀리 하얀 별이 불을 밝히면 꽃구름 바다 위에 그대가 된다 노을진 산마루에 꽃구름이 동동 구름이 강물되어 흘러 가는데 하얀 조각다리 붓배로 가면 산새들 한두 마리 사고기 된다 멀리 하얀 별이 불을 밝히면 꽃구름 바다 위에 그대가 된다 노을진 산마루에 꽃구름이 동동 구름이 강물되어 흘러 가는데 김상년 작사, 김정철 작곡, 꽃구름 동동, 김효진 노래로 들었습니다. 노래가 차분하고 좋죠? 네. 이렇게 네. 꽃으로 시작하는 동요가 꽃. 네. 꽃구름 동동. 예. 그러면 다음 노래는 동자겠네요. 동동 동자로 시작하는 말은 뭐예요? 동요, 동시, 동생. 그렇죠. 동요, 동시, 동생, 동생, 동대문. 동요, 동시, 동생, 동대문
시원한 동치미. 동요로 만나는 세상. 그렇죠. 네. 동요로 만나는 세상. 끝말잇기 그러네. 재밌네요. 재밌죠. 네. 네. 아니 근데 우리 동상 잘 지내시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지금. 동상이 네, 정신 제가 없어요. 동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정화 쌤 남편을 네. 제가 동상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한 살 동상이라서.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왜 동생인데 네. 사투리는 동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랬대요. 이제 부산에 사시는 어머니가 서울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는데 이렇게 축의금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네. 시킨 거예요. 네. 거기 김승민하고 김승민이다. 김승민한테 가서 좀 전해다오. 이랬어. 네. 그래서 갔어요, 아들이. 네. 딱 갔는데 김승민이 없는 거야.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엄마, 김승민 없는데. 응. 그랬더니 와, 김승민 이름이 김승민이다. 김승 승리할 때 승.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성미할 때 성 이랬어. 그랬더니 김성민 아이가 성민. 응. 그랬더니 그래. 아니다 김승민이다 이러는 응, 거야. 응, 그래서 성민인데 응. 승민이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래 승리할 때 그랬어. 응. 승 의소리를 잘 못 내나 봐요 부산 응. 분들이. 아. 성민을 승이라고 하나 봐요. 아, 쌀 발음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성이라고 하나 봐. 승을 성이라고 하나 봐. 맞아. 시옷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 살 이런 것도 어렵고. 그렇지. 승민, 성민 이렇게. 김성민 아이가 성리할 때 성 아닌가? 승민. 네. 그렇군요. 사투리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상도 재밌고. 맞아요. 그 동상인지 이 동상인지 저 동상인지. 동상 서 있는 동상.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동생도 좋지만 동상 이러면 또 더 네. 왠지 정감이 정감 있어 보이잖아요. 있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동상이라고 그럼요. 부를게요. 우리 동상 느낌 좋아해요. 자, 이번에는 동자로 시작하는 동요입니다. 네.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동그라미 마음, 이재원 노래로 듣겠습니다. 미움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삼각꾼 의심은 서로를 갈라놓는 얼음산의 그래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동그라미 마음, 이재원 노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미움을 키우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미운 마음은 그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움을 날카로운 삼갑뿌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노랫말이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요. 의심은 얼음산의 크레파스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미움의 마음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밉게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리 어떤 행동을 그쵸, 하든 그쵸. 밉게 보여요. 좋지 않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좀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맞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맞습니다. 전래동화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별난 재주를 가진 삼형제의 이야기인데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별난 재주 삼형제. 옛날 시골 마을에 별난 재주 세 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눈이 밝아 세상의 별별 것을 다 볼 수 있는 재주를 가졌고, 둘째는 천하장사로 힘이 아주 세어 바윗돌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졌습니다. 개구쟁이 막내는 희한한 재주인데요. 매를 맞는 재주입니다. 회초리로 때리면 간지럽다고 깔깔대고, 절구공으로 내리쳐도 시원하다고 깔깔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들어 삼형제는 쫄쫄 굶고 나무 뿌리를 캐먹으며 살았는데요. 그날도 나무 뿌리를 캐먹으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어찌 사나? 어디 한번 둘러볼까? 눈 밝은 마디가 어허 쯧쯧 혀를 찹니다. 논바닥이 쭉 갈라지고 나무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굶어서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불고 소리칩니다. 응애, 배고파. 아기 맞죠? 네. 그 중에서 어디서 밥을 짓나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저기 사또가 사는 곳에서는 잔치가 열렸네. 별난 재주를 가진 삼형제 중 첫째가 자세히 보니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대청마루 상 위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을 사또 혼자 차지한 것입니다. 삼형제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사또를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둘째가 쌀가마를 이고 갑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배불리 먹으라고 삼형제는 밤새도록 홍길동 노릇을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야단났네 야단났어. 곳간이 텅 비었구나. 언놈의 짓이냐? 자신의 곳간이 도둑이 든 것을 안 사또는 소리칩니다. 대신 집집마다 밥을 짓는 연기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또는 화가 났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끌려와서 성난 사또 눈길을 피해 벌벌 떨고 있는데, 막내가 쏜살같이 달려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곡식을 비운 도둑놈이요. 결국 막내는 형틀에 묶여 맨 궁둥이를 까발리고 철썩철썩 곤장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떠는데 막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시원하다. 더 때리슈. 하나도 안 아파. 때릴 거면 그렇게 때려서 아프겠슈? 아, 시원하다. 시원해.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곤장 100대 내리쳐도 졸린 듯 따분한 듯 막내는 하품을 하고
오히려 때리는 놈들이 힘들어합니다. 보다 못한 사또가 곤장을 또 내리쳤습니다. 약이 오른 사또는 날뛰다 뒤로 넘어져 버리고 결국 지친 사또는 삼형제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이좋은 삼형제는 서로를 바라보고 만족한 듯 웃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한 재주를 가졌죠, 네, 삼형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애기 너무 귀여웠어요. 애기랑 사또랑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애기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아까 그 얘기가 사또가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맞아도 안 아프게 느끼는 그런 재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맷집. 맞죠?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더 때리슈. 자, 이렇게 자기 장점과 재주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좋은 곳에 쓴 그럼요. 삼형제는 네, 정말 우리가 맞아요.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또는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다가 그럼요. 결국 욕심부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도 본인이 다 잃었잖아요. 그럼요. 네,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많죠. 네.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기르고 그렇죠. 네,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전래 동화였습니다. 네, 나쁜 사람은 벌 받잖아요. 그럼요. 볼 봤죠. 언젠가는 벌을 받습니다. 그럼요. 그게 시간이 바로 벌을 안 받아도 나중에 그 벌의 대가를 치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업보가 자식한테도 내려간다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해롭게 해서. 마음 해롭게 하면은 본인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불편해요. 네. 우리가 불편해. 남을 해롭게 하고 내가 편하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럼요. 네, 그런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뉴스 세상이 보면. 하도 무서워서. 뉴스 보면 자꾸 그렇죠. 양심 없는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많아요. 뉴스에서. 맞아요. 네. 오늘 동반세에서는 끝말잇기라는 주제로 동요 곡 제목의 끝말잇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들려드린 그 네 번째 공명이 뭐였죠? 동그라미 마음. 동그라미 네, 마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음으로 시작하는 제목을 가진 동요를 들을까 합니다. 네. 자로 시작한 말. 음표? 음표, 지금 음악. 음악. 또 그다음에 음성? 허허허, 음성. 음치? 음치는 누굴까요? 음표, 음악, 음성, 음치, 맛있는 음식. 오. 네. 그렇게요. 맛있는 음식도 있네요. 이 중에 음악으로 썰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썰매. 네, 문정은 작사, 윤정란 작곡, 음악 썰매, 음표 친구들 노래입니다. 하얀 눈 반짝반짝 내리는 오선지 언덕에 음악 썰매 타고 음표 친구들이 달려간다. 높이는 다리표 친구 세
문정은 작사, 윤정란 작곡, 음악 썰매, 음표 친구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0년도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저도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요. 네. 요때 요 음표 친구들을 제가 지도한 아이들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요때 이 작은 평화 친구들 안에서 다시 이제 네. 몇 명 추려가지고 만드신 제가 거예요? 개인 레슨 하는 애들도 있고 저의 딸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7명 어린이들의 제가 이름을 한번 쫙 나열해 봤더니 너무나도 이 아이들이 보고 싶네요. 그러네. 김민기, 이종현, 한지민, 주서연, 김다정, 김다서, 김민지, 구예본까지 음악 썰매 또 8명 친구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아이고 이 음악 썰매의 노래할 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었던지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 재밌게 연습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노래도 즐거웠어요. 네, 노래도 아주 윤정란 선생님이 재밌게 만드셔서 네. 네, 이 아이들이 다 20대예요. 지금 20대. 그러네요. 둘째 딸 지민이? 네, 지빈이가 지금 26인가? 그렇죠. 25인가 봐요. 25. 네. 나이도 와우. 모르겠어. 아, 구예본 친구는 여기 이때 같이 불렀던 그 예본이는 요번에 그 통일희망동요제에 나왔었어요. 진짜요? 네. 20대 그 희망동요제 어른들 나온 어른들하고 이제 같이 가족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랑 같이 나왔나? 뭐 사촌 동생이랑 나왔나? 하여튼 뭐 그래서 둘이 초등학교 그 어린 친구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어찌나 괜찮네, 반갑던지요. 그러니까요. 네. 이 친구도 요즘에 노래하고 있어요. 예본이도. 오, 역시 어릴 때부터 노래하면 그 엄마가 플라워 싱어즈예요. 아하. 문순 선생님, 문순. 네. 그렇군요. 역시 집안이 네. 또 음악 가족이면 그러니까 또 진짜 엄마가 노래 잘하시니까 이렇게 또 딸도 노래 딸도 잘하네요. 음악을 또 좋아하게 되고 또 잘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성악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새롭네요. 네. 그러게요. 네. 자, 음악 썰매. 지금 들으신 노래가 음악 썰매인데요. 음악 네. 썰매. 매 자, 그럼 시작? 매로 이제 다음 노래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미. 그럼 매자로 시작하는 말은 이렇게 되겠구나. 네. 뭐예요? 매미, 매미. 매실, 매화, 매일. 매일 매미 매실 매화 매일 아주 매운맛 매운맛 좀 볼래요? 매운맛. 매운맛 좀 볼텨? 아니요. 그런 매운맛은 그런 매운맛은 사양할게요.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매운맛 좀 볼텨밖에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네. 아 저도 매운 좋아합니다. 음식은 진짜 좋아해요. 오늘 그거 먹고 싶다. 수방 가서 쭈꾸미 먹고 싶다. 맞아, 그죠? 매운 끝나고 쭈꾸미, 먹을까? 그죠? 아, 맞죠? 이 방송 끝나고 먹을까요? 좋아요. 매운 쭈꾸미 좋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매운 음식이 땡긴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그죠. 스트레스가 맞아요. 많은가 우리가? 아니 스트레스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딱 먹고 스트레스가 나면 기분 뭐예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매운 음식 좀 매자로. 드시고 다음 노래는 네. 이 매자로 시작하는 네.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현숙 작사, 박경혜 작곡, 매미 애벌레의 꿈, 이정현 노래입니다. 땅속 나라에 사는 매미의 벌레의 가슴에 가득 자라는 꿈이 있다면 느티나무 찾아가 못다할 노래
박현숙 작사, 박경혜 작곡, 매미 애벌레의 꿈, 이정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0년도 희망 더하기 셋, 희망동요 그 3집에 발표된 네. 노래입니다. 이 희망 더하기 프로젝트 음반은 한국동요문화협회에서 해마다 그 주제가 맞아요. 있는 동요들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10년 이 희망 더하기 셋 음반에는 곤충나라 동물세계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그 작사 회원들이 노랫말을 쓰셔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모았고 또 작곡 회원들이 곡을 붙여서 또 가창 지도 회원들에게 곡 분배가 되고 그래서 탄생된 음반입니다. 재밌는데요. 이게 네. 곤충나라 친구들 노래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주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한국동요문화협회에서는 그 네. 회원들이 가창 지도분과 회원도 있고 작사 회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작곡 회원도 계시고 이게 3개 그 분과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회원들 모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창작곡을 발표하는 그 회원의 의무 사항이긴 하는데 네. 한 해를 거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또 이제 창작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렇죠. 곡이 쉽게 후루룩 나오기도 하겠지만 또 네, 후루룩 안 나오는 때도 안 나올 많고. 때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먼저 이제 노랫말을 작사 회원들께서 쓰시면 그렇죠. 작곡 회원들께서 이렇게 고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먼저 확 고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가사를 쫙 고를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좀 조금 늦어지면. 늦어지면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주어진 거로 할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쵸. 네. 또 우리 선생님 삐란볼 딱 받으시면 그냥 그런 딱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맞아요. 오래 걸리죠. 다른 작곡가들도 맞아요. 물론 마찬가지일 다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글 쓰는 분들도 필 받으면 막 쭉 써내려가는데 그분이 한번 오셔야 막히면 된다니까요. 이 딸랑이를 흔드는 그분이 맞아요. 오셔야지. 막히면 글도 안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마도 나비요정이라는 곡을 오. 발표했었던 생각이 좀 나네요. 오, 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들려주세요. 딸랑 띠리리리 가사 잘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한번 우리 나비요정인가? 이 음반으로도 한번 네, 음원. 네, 이 음원이 음원 나와 있죠. 다. 가지고도 다 그죠? 그렇죠. 우리 희망동요 3집으로 희망더기가 지금 15집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희망동요 한 집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해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걸 바라보셨어. 네. 오늘은 매미 애벌레의 꿈이라는 네.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 매미 애벌레가 이제 맞아요. 허물을 벗기 시작해서 이제 꿈이 자라고 그래서 냠냠냠냠 이렇게 맞아요. 참매미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매미 애벌레의 꿈. 그럼 다음 노래는 뭐예요? 꿈으로 시작하는 동요 들어야겠지요. 네. 꿈자로 시작하는 말은 꿈돌이 꿈순이 꿈순이, 꿈별이 꿈별이, 꿈의 몽 밤마다 꾸는 꿈. 네. 자, 아, 일단 노래 듣고 꿈 해몽 해보자고요. 네. 꿈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동요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박경린 작사 작곡 꿈을 그리는 꼬마 화가 김서은 노래입니다. 나는 꼬마 화가 알록달록 꿈 그리는 멋진 화가 쓱쓱 하얀 종이에 나의 꿈을 채운다. 에헤야
박경린 작사 작곡 꿈을 그리는 꼬마 화가 김서은 노래였습니다. 얼쑤. 네, 노래 아주 신나는 노래였어요. 국악곡처럼 불러졌어요. 그러니까요. 국악곡인가요 원래? 국악곡이죠 이게. 국악 그 리듬이. 목소리가 역시 목소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쿵 따닥 따닥 가야금 소리도 들린 것 같고요. 네. 자, 이 곡은 2019년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도 많은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해마다 창작동요제가 1년에 몇 곳에서 하느냐면요. 네.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창작동요제가 18곳에서 한 20군데 정도에서 창작동요제를 합니다. 지방에 거의 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웬만한 데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지방에 작사가가 뭐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나 작곡가가 계시거나 우리는 이제 옥천에서는 정순철 짝짝꿍 동요제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창작 동요제가 아닌 아니고. 노래 부르기 대회. 네네, 네, 부르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창작 동요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창작동요제가 근데 더 어렵지 않나요? 창작을 해서 이제 노래를 그쵸. 출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준비가 돼야 되죠. 네, 창작곡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작업인데 이 창작곡을 많이 알려지는 거, 그렇죠. 보급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 보급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 창작 동요제가 있었던 곳에서 그렇죠. 보급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정아 쌤은 꿈을 잘 꾸는 편이세요? 꿈이요? 꿈꾸는 거 생각나요? 그냥 가끔 아니 그런데 안 꿈을 맞아요? 꾸면은 꿈안 맞아. 꿈 해몽을 개꿈, 혼자 하려고 개꿈을 좀 그런데 잘 거예요. 꿈을 이렇게 누구나 다 꾼대요. 꿈을. 그렇죠. 근데 생각이 안 그렇죠. 나서 그렇지. 예. 기억이 잘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기억에 뇌리에 싹 박히는 꿈이 있고 네. 다 잊어버리는 꿈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데자뷰를 볼 때도 있어요. 음. 같은 꿈을 또 꿔. 그렇죠. 네, 맞아요. 같은 저도 그거 곳에 또 있어요. 가요. 네, 맞아요. 어떤 때는 꿈을 이렇게 꾸다가 아 거기 문만 열면 뭐가 있을 텐데 문만. 그러면 그 다음 날 거기를 갑니다 다시. 꿈을 막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서 그쪽으로 가서 문을 확 또 가서. 열어봐요. 궁금해 못 참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연결되는 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꿈 해몽도 궁금해서 가끔씩 찾아보는데요. 네. 이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막 복잡하거나 막 맞아요. 이런 꿈들을 많이 맞아요. 꾼대요.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네. 많으면. 생각이 많아요. 네. 진짜. 그런데 이 꿈 해몽은 언제부터 생길 걸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게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언제부터 꿈 해몽을 해준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죠. 그냥 데이터도 많잖아요, 그죠? 궁금하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해몽의 사례는 신라시대 장군 김유신 장군 아시죠? 네네네.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들의 사례를 볼 수가 있대요. 김유신의 동생 보희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오줌으로 서라벌이 잠기는 꿈을 꾸게 됐대요. 맞아요. 아, 맞아. 그거 들었어요. 네. 근데 보희의 동생 문희가 네. 그 꿈이 길몽인 것을 알고 보희에게 비단치마를 주고 그 꿈을 사게 됩니다. 그 후에 문희는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이 꿈 해몽의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라시대. 삼국유사. 그렇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있는 맞아요, 그 그 내용이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또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동반세에서는 이렇게 노래 제목 끝말잇기를 하면서 동요 들었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말잇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동요 제목으로. 네. 많은데 그 중에도 많은데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동요 제목이 만약에 뒤에 끝말잇기 하기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우리 그렇게 살자 뭐 이런 거 자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좀 뭐뭐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럼으로 시작하는 동요는 없단 말이죠. 맞아요. 럼자로 시작하는 말은 럼주? 럼주는 이 동요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럼으로 끝나는 거는 없겠네요. 그럼 그렇죠. 어무로 바꿔야 되나? 어무로? 그렇죠. 어무로 바꾸면 또 할 수 있죠. 엄마 뭐 이런 거 엄마는 있으니까. 요술쟁이. 네, 엄마는 요술쟁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재밌으셨
끼를 바라면서 네. 이제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고 벌써 끝날 있습니다. 시간이군요. 그럼요. 노래 조금 전에 노래 제목이 뭐였죠? 꿈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꿈을 그리는 화가. 만약에 이게 꿈을 그리는으로 끝났어. 봐. 그럼 눈으로는 는으로 못 시작해. 그러네. 그렇죠. 네. 는을 또 은으로 바꿔야 하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좀 그 의미가 조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꿈을 그리는 화 가였으니까 네. 그럼 가자로 시작하는 말. 네. 가자로 시작하는 말은 하세요. 가을. 또. 가을 가면 가면 가지. 가지 맛있는 가지. 가시 아 찔리면 아파요. 가야금. 오 가요금. 뚱기덩뚱땅 만나면 좀 가리비. 아 맛있는 가리비. 그렇죠. 가을 가면 가지 가시 가야금 가리비. 가리비 맛있겠네. 아, 자 이제 늦가을이 되어서 바람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비가 억수같이 억수로 오더니만 네. 이제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정말 너무 지금 추워가지고 말이죠. 추워요. 추워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11월이잖아요. 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양상한 나뭇잎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그리운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을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요? 은행잎 편지. 은행잎 편지? 그때 가을 편지. 아직 편지 못 써줬어. 미안해요.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습니다. 다 너무 더러워졌어. 비가 와서. 이 가다가 주워서 가야지. 네. 자 마지막 곡입니다. 네. 서정슬 작사 이수인 작곡 가을 편지 이호준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동만세 100회 특집 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100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번 주도 동요로 행복하세요. 동행.